염증은 무조건 나쁜 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염증은 우리 몸에서 외부의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방어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뜻하는데요. 염증이 일어나는 여러 요인 중에 크게 외부적 요인 그리고 내부적 요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외부적 요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곰팡이 이런 이물질이 들어와서 우리 몸이 방어하기 위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생명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몸이 만들어내는 염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호흡만 해도 산소를 마시면 이산화탄소가 생기면서 활성산소라는 것으로 좀 바뀌게 되는 독소가 있는데 바로 우리 몸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내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적당량 있을 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처리하기도 해서 굉장히 이제 고마운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하게 생겼을 때입니다. 이 과하게 생기는 활성산소가 내 몸에서 여러 이제 면역 세포들을 더 심하게 공격을 하고 일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때로는 암세포도 처리해야 되는 면역세포가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암세포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활동을 만들기도 합니다. 염증이 많은 몸이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도시화 문명화가 되면서 음식이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오히려 일반 식사보다도 가공식품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됐죠. 이 가공식품을 보면 단순히 그냥 과자나 빵 정도가 아니라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샌드위치나 삼각김밥. 이 샌드위치나 삼각김밥 보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주식인 이 탄수화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식품 첨가물이 약 30에서 50종까지 굉장히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한국인들은 또 많이 초과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당분입니다. 우리는 식후에 빵을 먹기도 하고 디저트를 먹기도 하고 또 그냥 간편하게 선택한 음료수 15에서 20g이 넘는 당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영양학회가 추천하고 있는 당분의 양은 하루에 130g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밥 한 공기 반 정도만 먹어도 그게 채워지는 분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과된 당분은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을 해서 최종 당화산물, 쉽게 말하면 당독소라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이 당독소가 몸에서 여기저기를 또 돌아다니면서 필요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백혈구, 또 면역세포들의 염증 반응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입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은 거의 늘 날마다 매일 식단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차이나 스터디, 중국 연구라고 하는 실험인데요. 콜린 캠벨이라는 교수님이 무려 2,400개 지역에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동물성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 많이 할수록 우리 몸에서는 여러 대사산물이 쌓이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고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암 이런 모든 질환들은 다 몸이 염증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질병들을 바로 지나친 동물성 섭취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질환에 노출돼 있다. 결국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 또는 아예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 염증으로부터 우리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간하고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은 약 500가지 일을 하는 어마어마한 장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이유는 바로 그 음식을 먹고 영양소를 흡수해서 세포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들고 체조직을 구성하면서 피와 살을 또 같이 에너지를 같이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밥을 먹었다고 그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으로 바뀌는 거지 우리 몸에 있는 이 효소에 의해서 우리 몸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내 몸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바뀝니다. 근데 이 바뀌고 합성하고 대사하는 모든 일들을 간이 합니다. 간. 그래서 환자들 대부분 이제 만성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 암 환자들, 또 오래 질병을 겪고 있는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다
간이 망가져 있고 간이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조혈작용을 하고 피를 만들고 뭐 면역 단백질, 항체,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효소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장기가 바로 간이거든요. 우리 몸 전체의 약 70%를 해독하는 장기가 간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해독하는 장기로 장을 들 수가 있죠. 우리 장에서 만약에 변이 빠져나가지 않고 일주일간 변이 머물러 있다. 일주일 변비죠. 그러면 이 변에 있는 독소들, 제가 세포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변은 만들어지거든요. 과일만 먹어도 변은 만들어집니다. 내 독소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만약 일주일간 장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장, 간 순환을 통해서 혈액으로 장에 있는 독소가 계속 흡수가 됩니다. 내 몸에 독소가 계속 흘러가는 거죠. 장에서 먹은 음식들을 매일 한 번씩 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독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영양학의 관점에서는 과일을 과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몸의 간에서 중성지방을 만든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아주 큰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제 과일하면 과당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당분을 분석을 해보면 포도당과 과당과 자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박 100g 중에 단 5g만 전체 당분이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수분이죠. 그리고 식이섬유, 여러 비타민, 미네랄들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이 과일이 가지고 있는 당분은요, 저는 절대 안심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뇨 환자들도 곡식을 통해서 탄수화물 또 포도당 공급을 받으시죠. 그런데 이 현미나 고구마가 안전한 이제 탄수화물을 제공한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현미나 고구마의 당 지수는 55 정도, 60 정도 이 사이거든요. 그런데 과일의 당 지수 과연 얼마일까? 과일은요, 당 지수가 대부분 이보다 다 낮습니다. 키위나 딸기, 수박은 굉장히 당 지수가 20, 30 정도로 낮고, 우리가 굉장히 달콤하다고 알고 있는 이 포도의 당 지수는 46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당 지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 당뇨협회에서도 과일을 식사로 드시거나 공복에 먹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 과일의 당 지수는 절대적으로 쌀밥이나 또 가끔 당뇨 환자도 드시는 빵이나 떡보다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뇨나 전 단계가 있으신 분들은 달콤하게 느껴지는 과일은 또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면 또 혈당이 오릅니다. 그래서 굳이 불안함을 느끼면서까지 단맛의 과일은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또 추천하진 않아요. 이 과일의 껍질 속에 바로 이 식물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해충의 유업으로부터, 자외선의 유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물질을 만든 게 바로 파이토케미컬이에요. 이 파이토케미컬은 사람에게는 항암 성분이 되고 항염 성분이 되고 면역세포를 굉장히 튼튼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성분인데, 이 성분이 바로 껍질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과 밀착돼서 과육이 있는 그런 과일들,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경우는 정말 껍질째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포도도 바로 껍질 아래 그 보라색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이 성분이 많은데 껍질까지는 먹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껍질 안에 있는 그 물질까지 같이 이렇게 먹는 노력을 하면 굉장히 좋은 성분을 같이 먹는 거죠. 음식이 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 영양소가 몸에 흡수가 됐을 때 세포의 여러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므로써 이제 우리가 힘이 나는 이런 몸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만드는 그 첫 단계가 바로 소화라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동시에 많이 먹으면 이 소화 효소들은 서로 섞여서 원래 소화해내야 되는 것들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많이 먹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소화가 잘 안 되면 이제 몸이 불편하고 에너지를 더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음식을 단순하게 먹고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또 활력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혁명 이후에 쌀을 주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과일식과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한식을 저는 잘 조화롭게 이룬다면 완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오로지 과일만 먹는 것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과일은요, 90%가 수분이고요. 씹는 순간 소화 효소를 자극하지 않고도 굉장히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죠. 오히려 효소를 더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몸에 이 해독의 타임, 아침 시간, 소화 효소를 자극하는 밥이나 뭐 샌드위치나 빵, 우유, 두유 이런 걸 먹지 않고 과일만 씹어서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